이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질 수도 있는 거야. 나는 이기는 게 중요한데 엄마가 나랑 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이겼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게임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지는 게 싫구나. 너한텐 이기는 게 중요하구나.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영경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랑 하루 종일 지내다 보면 예뻐 보이기도 하지만 좀 혼자 쉬고 싶다 이런 생각들 드시잖아요. 좀 그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하루 5분 아이의 마음까지 안아주는 눈맞춤 육아법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아이와의 다양한 상호작용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바라보고 대화해야 되는지 자세한 놀이 방법까지 소개한 책이라서 상호작용하는 게 좀 어렵고 고민하는 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만한 책입니다. 마음만 앞서는 부모들의 오해와 착각. 우리가 놀이하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랑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좀 놀아주면 아이들이 좋아해. 나는 되게 잘 놀아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좀 아이랑 잘 안 놀아주는데, 그래, 내가 너무한 것 같아. 내가 오늘은 좀 제대로 놀아줘야지. 이런 마음 먹을 때도 있으실 텐데요. 그것이 부모들의 오해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얘기가 있냐면, 두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고 즐겁게 정서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놀이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놀이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즐겁게 웃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것도 놀이인데, 자꾸 부모님이 과도하게 뭔가 아이에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진짜 놀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칙칙폭폭 하는데 부모님이 막 거기에다가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더 이야기를 멋지게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부모님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고 너무 그 놀이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래요. 상담을 위해 찾아온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놀이의 책임을 부모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이의 주체는 아이가 되어야 하는데 부모님이 내가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진짜 놀이를 방해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이가 노는 모습을 그냥 지켜봐 주래요. 의외로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같이 놀아요, 놀아주세요 그러지만 그때 거부하지 않고 옆에 다가가 있어서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아이가 잘 노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말없이 아이의 놀이를 10분 정도 지켜봐라. 작은 손으로 장난감을 쥐는 모습, 중얼대는 예쁜 입술, 가끔 나를 보고 웃는 미소, 나를 부르는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가만히 느껴보래요. 가만히 느껴요. 아이가 예쁜 목소리로 나를 부르면 내가 뭘 해줘야 되는 건가? 내가 뭐 참여해야 되는 건가? 이게 아니라 엄마 여기 있어. 와 진짜? 와 예 이런 거 그냥 리액션 정도만 해줘도 되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주는 역할을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오버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 정도로만 역할을 하면 되는데 자꾸 막 카메라를 들여다본다든지 자꾸 주인공한테 말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역할을 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아이가 막 PD처럼 마치 대사를 너무 정해준다든지 걸어가는 각도까지 정해준다든지 이럴 때는 저 그러면은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저 그냥 여기 잘 지나가 볼게요. 이렇게 좀 제한을 둘 필요는 있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대화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아이한테 어떻게 말하면 좋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해보는 것만으로도 그 상호작용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뛰어노는 것만이 놀이는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은 잘 노는 것 같은데 우리 애만 엄마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한 분들 저도 많이 만나는데요. 그런 아이들한테 놀기 싫어? 너 친구들이랑 놀아봐 이렇게 권유한다고 해서 놀지도 않고 심지어는 너는 놀자고 해서 여기 키즈카페 안 돼. 왜 엄마 옆에만 있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이제 다 하지 말라는 거죠.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놀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코칭 오셨던 부모님의 걱정이 그거였어요. 우리 아이는 놀지를 않고 자꾸 친구들 노는 걸 관찰하면서 낄낄낄낄 이제 웃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엄마 마음이 아프죠.
왜? 그냥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저쪽에 가서 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끼지는 못하고 자꾸 밖에서 웃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문제 관점으로 보지 않고 아이한테 너는 친구들 놀이하는 거 보는 게 그렇게 재밌어? 그 친구들은 뭐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축구 게임을 직접 하지 않아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사랑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을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다른데,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놀이라는 정의를 내릴 때 친구들과 활발하게 뛰어놀면서 저 안에서 같이 어울려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보면 아이가 관찰하는 놀이를 존중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아까 그 얘기 나왔잖아요. 놀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다. 우리가 거기 안에서 정서적인 어떤 교감을 할 수 있는 것도 놀이다라고 본다면, 아이가 친구를 바라볼 때 같이 거기서 우리가 낄낄낄낄 하면서 놀 수 있다면, 아이가 그 놀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누구와의 놀이에 참여하고 있어요? 엄마와 나와의 그 상호작용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 또 관계에서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놀이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놀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 자극이 강해서 장난감이나 소리가 무서울 수도 있고, 말로는 놀자고 했지만 부모와 함께 있고 싶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이유에서건 아이의 현재 행동에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가 작은 것이라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좋겠죠. 소리에 민감한 아이한테 막 사람들이 많은 키즈카페에 가서 아이를 밀어 넣으면 아이는 그게 두려움이죠. 그러면 엄마 품에 안겨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놀이를 하는지 엄마가 귀를 막아줄 수도 있고요.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다 놀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생아 때 아이들을 안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다 놀거든요. 엄마의 표정을 보면서 놀고 소리를 들으면서 놀아요. 그때는 우리가 아이한테 너 친구한테 가서 놀아봐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당연하게 아이가 내 품에 안겨서 관찰한다는 거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발달을 하면서 우리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놀이의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이 순간에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놀이할 준비가 됐느냐를 보셔야 되고, 이 아이는 그러면 어떤 거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줄까, 우리가 그 부분에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 이렇게 얘기 나오네. 그럴 때 우리 젤리는 엄마에게 안겨있기를 선택했구나. 너는 왜 여기만 있어? 왜 엄마 옆에만 있어가 아니라 아이가 선택한 거죠. 놀이는 즐거워야 되는데 나는 저기 가는 것보다 나는 엄마한테 안겨있는 게 더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그 놀이를 선택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자는 거죠. 엄마에게 안겨있으면서 친구들 바라보는 놀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려. 너무 좋아요. 천천히 보이는 것을 읽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래요. 우리 젤리가 발을 꼼지락거리네. 엄마도 꼼지락거려 봐야지. 아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엄마가 그대로 따라해 주는 것도 놀이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를 막 열심히 만들고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발가락을 나는 꼼지락거렸을 뿐인데 엄마가 그걸로 놀이를 딱 캐치를 해가지고 내가 같이 참여해 보는 거예요. 내가 혼자 책을 읽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나도 같이 읽어야지? 그러면서 옆에서 책을 읽으면 혼자 책을 읽을 때보다 그게 더 즐거워지고 그냥 그게 놀이가 되는 거죠. 각자 책을 읽어도 함께 하는 놀이. 이런 것들을 엄마가 자꾸 힌트를 주면서 관계 안에서의 즐거움을 주는 거죠. 이것이 놀이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놀이는 편안한 환경에서 자발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읽어드리고 싶네. 내용이 진짜 너무 쉽게 놀이에 대한 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막연하지가 않아요, 내용이. 놀이하다 보면 항상 생기는 상황들 몇 가지 있습니다. 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 94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러 이유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의 발달 수준과 게임의 수준이 맞지 않는 건 아닌지 살펴보래요. 그러니까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자꾸 이제 이 게임을 주도하다 보면 부모님이 아이가 그 안에서 계속 통제를 받게 되잖아요. 룰을 모르니까. 그래서 짜증이 나게 되고, 뭔가 놀이가 재밌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꾸 승부에 집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 규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물어봐 주면서 놀이를 진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제일 크죠, 어떻게 보면은. 이기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이기고 싶은 욕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기고 싶은 마음을 좀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얘가 나는 져줄 수 있는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부모님이 꼭 이기면서 아이한테 이길 수도 있는 거야, 엄마가. 네가 질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걸 알려주려고 하시는데, 저는 좀 이제 팁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마무리는 항상 아이가 이기게끔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한 번 더 해서 이기면, 그때 이제 우리가 가치를 전하는 거죠. 이거 봐. 아까 졌다고 짜증내고 울면서 안 했으면 또 이렇게 못 이겼을 텐데. 그치? 이렇게 우리가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이거를 아이가 지는 것도 경험해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매몰차게 진 다음에 상황을 끝내버리면 다음에 아이는 이 놀이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죠. 이겨보고 성취한 경험이 있어야 다음번에도 도전을 하는 거라서 아이가 다음번에 또 해보고 싶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관계를 이기고 지는 것으로 맺는 경우래요. 맞아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상호작용 방법을 이기고 지는 걸로 아이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놀이라는 것이 꼭 누가 이기고 져야 되는 게 아닌데, 자꾸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누가 먼저 가는지 가보자. 엄마가 빨리 쌓아야지, 아빠가 더 먼저 해봐야지,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걸 자극하면서 아이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는 있는데, 과도하게 아이가 승부에 집착하게 만드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자꾸 이기려고 하고 그런 거에 집착하는 아이들은 그냥 함께 즐기는 놀이를 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종이컵 쌓기를 하더라도 아빠 한 번, 엄마 한 번, 우리 딸 한 번, 이렇게 누가 더 높이 쌓아보자, 이게 아니라 함께 하면서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좋고, 잡기 놀이를 하더라도 뭐 뛰기 놀이를 하더라도 아빠랑 같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발 맞춰서 뛰어볼까? 하나 둘 하나 둘 그대로 멈춰라. 저쪽에 누가 간다. 우리가 같이 쫓아가보자. 하나 둘 같이. 부모님이 누가 잡고 잡히고 이기고 지고 이게 아니라 함께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놀이. 예. 그런 놀이들을 해주면서 놀이라는 게 꼭 이기고 지는 게 아니구나. 같이 하는 게 재밌는 거구나. 이거를 아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느끼게끔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겼다고 우기고 싶을 정도로 지는 게 싫구나. 너한테 이기는 게 중요하구나. 공감해 주는 거죠. 이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질 수도 있는 거야. 나는 이기는 게 중요한데 엄마가 나랑 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이겼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게임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지는 게 싫구나. 너한텐 이기는 게 중요하구나. 아이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 이길 수도 있어. 그래서 이기고 끝나게끔 해주면서 성취감을 주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스스로 진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훈육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놀이 상황에서도 훈육 상황이 생기죠. 여기서는 간접적인 명령은 아이들에게 이중 메시지로 혼란을 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명령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정리할 시간인데 우리 정리할까? 이거는 간접적인 명령. 직접적인 명령은 지금 정리할 시간이야. 자동차를 장난감 바구니에 넣어. 이렇게 아이가 해야 할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빠는 네가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 이것보다 우리 작은 목소리로 얘기할까가 직접적인 거예요. 게임 좀 그만하는 게 어때? 보다 지금 휴대전화 꺼야 돼. 라고 얘기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명령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 하루에 10개의 명령을 듣는 아이와 100개의 명령을 듣는 아이 중에 누가 더 성공적으로 따를까요? 당연히 10번만 듣는 아이입니다. 계속 얘기를 하면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냥 항상 하는 소리, 엄마가. 내가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니라 항상 하는 잔소리로 들리게 된다는 거죠.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훈육을 할 때 단호한 훈육을 3 정도 했다면 7 정도는 긍정 훈육. 아이가 정리를 안 한다면 정리를 지금 해야 돼. 바구니에 넣어야 돼 라는 걸 3 정도 한다면 7 정도는 우리 바구니에 넣어볼까? 어떤 바구니에 넣어볼까? 이거 정리하고 우리 어떤 놀이 할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게 훨씬 더 많아야 이 3의 단호한 훈육이 통한다는 거예요. 뒷부분에는 아이랑 짧게 할 수 있는 놀이들, 그 다음에 가족의 친밀감을 높이는 놀이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항상 사용하는 게 스티커 붙이기인데, 여기도 사랑의 스티커 붙이기. 여기서 소개하는 방법은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래요. 시간을 정해놓고 20초, 30초 정해놓고 막 붙이는 거예요. 더 붙여야 되는데, 더 붙여야 되는데, 막 어디 더 붙일까? 이러면서 이마도 사랑스럽고, 어깨도 사랑스럽고, 엉덩이도 사랑스럽고 막 붙여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아이가 이제 또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 안에 엄마, 아빠 사랑하는 곳에다 막 사랑하는 만큼 붙여보는 거죠. 또 이것도 좋았어요. 엉망으로 그린 사람이 1등이다. 아까 이제 항상 이기고 싶어 하는 아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생각의 틀을 바꿔주는 놀이죠. 항상 잘하고 뭔가 먼저 하는 게 1등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엉망으로 그릴수록 1등이다. 저도 이제 솔루션을 드릴 때 완벽을 추구하는 아이들한테는 일부러 아무렇게나 색칠하게 한 다음에 그 뒷장에다가 멋진 그림을 그려서 오려내게끔 하거든요. 오려내고 뒤를 보면 어때? 그 색깔이 아무렇게나 칠했던 그 색이 되게 멋져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아무렇게 칠하지만 되게 멋진 작품이 될 수 있어를 알려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엉망으로 그리지만 1등이 될 수 있어. 제일 꼴찌로 내가 손을 씻었지만 질서를 가장 잘 지키는, 가장 많이 기다린 1등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이게 되게 많아요. 놀이들이 다 길지가 않아요. 그쵸? 어렵게 물감을 준비하시고요. 이 안에서 규칙이 있고요. 이런 놀이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부모님들이 바로바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거. 이조차도 너무 이제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본 것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아이한테 어떤 제가 얘기했던 대화체라든지 아니면 알려드린 놀이를 실천해 보고, 해봤는데 아이의 반응이 좋네? 나도 하면서 좀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씩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